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기 순위 탑10, 그중에서도 다음에 고일지 스톱일지 다음 주를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종목 고스톱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후 들어서 지수가 조금 더 힘을 잃어가면서 결국 코스피 2,400선이 좀 깨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다음 주는 좀 어떨지 미리 전망해 주시죠. 일단은 시장을 되돌리킬 만한 어떤 모멘텀은 없긴 하겠지만은 일단 내일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일본 CPI도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되면서 일단 엔화 약세가 이어졌고, 물론 이제 내일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원화 약세 여부가 지속될지 여부, 물론 이제 시장의 상방은 1,500원까지 열려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추후에 우리나라 이제 외환 당국에서도 꾸준히 이제 개입은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지만은, 일단 내일 데이터에 따라서 다음 주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2,400이 깨졌네 아니면 2,500까지 올라갔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결국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좀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수출입 데이터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적중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적중률은 무려 100%였네요. 안 그래도 지난주 방송 봤을 때 80%에서 약간 아쉽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완벽해지셨어요. 겸손해야죠, 그래도. 네, 그럼 오늘도 그래도 빛나는 인사이트로 멋진 고견 들려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10종목 한번 살펴보면요. 반도체 2종목 나와 있고요. 정치 테마주, 시장에서 핫한 테마죠. 제약바이오 2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바꿔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10종목 나와 있습니다. IT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락세에 나와주고 있고요.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테마주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먼저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꼽아주셨네요. 사실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보조금 수령 소식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인텔과 TSMC, 마이크론에 비하면은 사실 좀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싶은데요. 이게 현지 투자 금액의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면은 오늘 나온 이 6,600억 원이라는 숫자는 하이닉스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잘 나온 거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공장 대비해서 오늘 SK 하이닉스 쪽은 이제 HBM 이제 패키징 공장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것 대비해서 6,600을 받았고, 물론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대출 금액까지 합치면 대략 1조 2천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대 투자 금액의 25% 세액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잠재적으로 대략 한 2조까지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받을 건 받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일정을 좀 주시하게 보게 되면 물론 처음 받은 게 인텔, 그 다음에 TSMC, 앱솔리스, 그리고 마이크론, 하이닉스입니다. 거의 1주차 간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아까 삼성전자가 막판에 또 수급을 좀 올라왔다는 거는 다음 주에 일단은 보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65억 달러 정도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을 이제 추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일시적인 반등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번 마이크로 실적을 보시다시피 그만큼 레거시 쪽에 대한 메모리 제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4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이 재고 물량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일단 당분간 하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여기서 아까 여러 기사가 오늘 브로드컴 이슈가 나왔을 겁니다. 내년에 HBM 대규모 공급한다. 결국에는 새로운 고객사 확보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HBM 쪽에 관련된 실적에 대한 이게 큰 퍼포먼스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따른 향후에 레거시 메모리 쪽과 관련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다음 달 잠정 실적 발표 때 조금 우려가 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톱 의견 주셨고요. 레거시 메모리 쪽 관련해서 잠정 실적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머티로 또 뽑아주셨습니다. 사실 보면 어제 에코프로머티의 전구체 생산 합작법인 설립 취소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분 취득액 827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 현금이 생기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 투자 철회 배경으로 전기차 캐즘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려해야 할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대다수의 2차 전지 흐름, 물론 재고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윗단에 LG 엔솔만 보더라도 일단은 GM발 관련해서 재고 조정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고객사들이 삼성 SDI랑 SK온입니다. 이 두 회사들이 일단 판매량 부진으로 인한 재고 물량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극재, 그 밑에 이제 하이니켈 쪽, 그리고 그 전구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가격에 대한 우려가 더 크고, 실제적으로 올해 메탈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내년 판가에도 계속 큰 영향을 좀 미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에코프로머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제 배터리 업체들 하나 둘씩 투자들을 다 철회하고 있는 좀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업황 회복이 제일 첫 번째 좀 순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봤을 때는, 물론 이번 트럼프 2기 뭐 취임식 이후에 따라서 뭐 S&P 뭐 세액공제 관련된 뭐 폐지 권고 뭐 이런 이슈들이 하나둘씩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시즌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결국 테슬라 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향후의 가격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가격 이제 경쟁력이 계속 강하게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분간은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만 원 선에서 현재 간신히 버티고 있는 에코프로머티는 우선 스톱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에 세 번째 종목까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루닛이네요. 자, 미국 진단시장 진출 기대감에 한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임원들의 블록딜 여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임원이나 대주주가 그 주식을 팔면은 고점이다라는 인식 때문인데 루닛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또 이유가 있죠. 공시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 매도를 했다라는 지적 때문인데, 이 기업의 가치를 좀 떠나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평가 속에서 기관까지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루닛이 다음 주에는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펀더멘탈로 본다면 뭐 물론 시장 올라가는 게 좀 맞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실 국내 장에서의 이런 이제 임원들의 매도나 뭐 이런 이슈들이 확실히 조금 투심에 이제 사실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공시에서도 대출 상환 목적이라고 충분히 좀 명시를 해왔었고, 여기 고점에 대한 논란보다는 좀 개인 사적에 대한 의미라고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받은 그 이자율마다 해도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요소이긴 하겠으나, 그러면 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 볼파라 인수로 인한 매출 효과가 실제적으로 300억 정도 이상 나올 겁니다. 지금은 뭐 매출 해봐야 뭐 100억 정도 수준이긴 하겠지만은, 다른 JLK나 뷰노와 대비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본격 이 계약을 통해서 그 시장을 같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회사로 일단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의 흑자 전환은 아니지만은 내후년을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유망한 솔루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쯤에 FDA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최종 결정이 나왔죠. 실제로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얻기 위해 그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서 앞당겨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루닛은 뭐 다음 주에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 흐름에서는 오히려 이런 낙폭이 과도하게 나왔을 때는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네.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건데, 다음 주에도 바로 그 저는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막판에 조금 살짝 끌어올리긴 했지만은, 최근에 3일 동안 빠졌던 거는 너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은 다음 주에 고 의견을 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사실 지난달 중순만 하더라도 5만 원 언저리에서 머물던 주가가 한 달 사이에 또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미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가 주가가
최근 뜨거운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 연관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양자 관련주가 또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체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상승 이와 연관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뭐 주가적인 측면이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펀더멘탈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런 양자 컴퓨터 같은 좀 테마적인 흐름으로 좀 수급이 끌어당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그런 양자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이게 초전도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이건 지금 당장의 기술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먼 미래적으로 접목시켰을 때 초전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허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이제 권영환 교수님도 사실 그 당시에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특허 먼저 등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좀 굉장히 많이 할애했던 측면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권영환 교수가 이제 퀀텀 에너지 쪽이겠죠. 그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특허 등록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상용화 되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먼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의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초전도체도 여기에 기술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접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기술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에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걸로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원래 초전도체 가기 전까지는 신성 델타테크가 제가 알기로 2만 원 아마 초반대의 가격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급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건 오늘 간밤에 미증시 보면은 최근에 또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었던 중소형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서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성 델타테크의 앞으로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일단 영향을 미치죠. 결국에는 지금 물론 이제 어제 새벽에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뭐 물론 이제 관련해서 아이언큐는 뭐 큰 폭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시세가 한 번쯤이 크게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는 물론 시장 자체가 지금 펀더멘탈로 가냐 아니면 아까 테마적으로 가냐 저는 일단은 큰 흐름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추경을 하게 될 겁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의 색깔이 완전 바뀌겠죠. 기존에 뭐 양자 컴퓨터 뭐 아니면 최근에 뭐 컨텐츠 관련된 뭐 오징어 게임 이런 이슈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경이 나오게 되면 바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수급의 이동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양자 컴퓨터가 미국에서 빠졌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뭐 X게이트나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시세의 움직임이 크게 급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자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신성 델타테크 한 거는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고 의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5번째 종목은요. 알테오젠입니다. 40만 원을 넘어서 70만 원까지도 간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앞으로 알테오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1월 13일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먼저 12월 26일 날 이제 알테오젠이 아마 정관 변경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물론 오늘도 아까 금방 공시가 떴었고 이제 RCPS 아마 2천억 관련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사실무근이나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사실 이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머크사에서 향후에 히알루로니다제를 관련 이제 너네 이제 알테오젠 직접 공장에서 생산해라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는 게 1월 13일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머크사가 여기서 만약에 키트루다 SC와 관련된 임상 3상의 탑라인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지금은 저도 바닥권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고입니까 스톱입니까? 고입니다. 네, 고 의견 주셨습니다. 내년 1월에 다가오는 일정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총 10종목의 모든 고스톱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종목을 스톱을 주셨고요. 4종목은 고인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뽑아주시죠. 네, 알테오젠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빠진 거는 사실 모멘텀이 없죠. 일단 한번 키툴드 SC 임상 끝났고 최근에 ADC 다이치 산큐 계약한 이후에 사실 올해 나올 건 다 나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는 두퓨젠트나 이제 에너투 SC가 임상 입상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임상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마일스톤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40만 원 가격대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알테오젠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